강의 중에 네트워크에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탓하기, 덕보기, 엿보기, 이 세 가지를 하지 말고 앞만 보고 정진해라, 이 말씀이 되게 와닿았는데요. 네, 진정성 있고 시원하게 강의해 주신 우리 박은미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강의는 리더 강의인데요. 네트워크의 최고 리더, 다양한 경력과 리더십을 고루 갖춘 명품 강사 문호성 블루 다이아몬드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나오나요? 예.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블루 다이아몬드 문호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박은미 사장님, 톡톡 튀는 저렇게 다리 기부스 풀었는데 마음의 기부스도 같이 풀렸던 것 같아요. 진짜 재밌게 이렇게 해주시는 정말 열정적인 그런 어떤 직쿠퍼 선배가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제가 이제 직쿠를 이제 시작한 지 1년 반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박은미 사장님의 그 톡톡 튀는 분당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또 결심을 다졌던 그런 인연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1년간 지금 못 뵙다가 이렇게 다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뵈듯이, 직쿠퍼 분들은 진짜 멋진 네트워크 리더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좀 봅니다. 이것이 미래의 저희들의 직쿠퍼의 어떤 희망이고요. 아마 전 세계 가장 큰 20년 정도 지나면, 아까 맨 처음에 정말 32여 아주 그냥 해외 유학파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보니까 흑수저는 아니고 금수저였는데, 네트워크를 하는 거 보니까 금수저 부모님께서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본인의 꿈을 향해서 나가는 이런 젊은이까지, 그죠? 저희같이 이제 한갑을 바라보는 좀 중년 아저씨, 할아버지라고 하기에는 좀 아직은 덜, 요즘 그렇잖아요. 근데 제 친구들 할아버지들 많아요. 손자 이미 봐가지고요, 이미 은퇴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뭐 은행 지점장 생활 20년 30년 해서 은퇴해서 또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해가지고 퇴직금 받고 지금 하는 게 그냥 손자 보면서 손자 이제 웃는 거, 물론 그것도 하나의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되면요, 아침에 이제 등산 나가고 주말 되면 친구들 불러서 뭐 이렇게 당구 치자 그러고, 아직도 그러면서 막걸리 한 잔 먹는 그런 여유 있는 것도 좋은데, 저는 60이 됐는데도 저는 아까 32의 그런 청년과 마찬가지로 제 인생의 꿈을 향해서 앞으로 30년간을 이 직쿠를 위해서 뛰다가 죽을 겁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왜 제가 하느냐, 제가 33년 동안 삼성을 다니고 또 글로벌 A사, 그 다음에 국내 A사, 기타 등등 수많은 진짜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해서 33년을 찾아 헤매다가 저는 드디어 직쿠를 찾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많은 돈을 벌고 해주고 더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도 저한테는 마지막 선택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마지막 선택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신 우리 서정훈 대표님 진짜 감사해요. 이렇게 멋진 회사를 어떻게 만들어내셨는지. 제가 나이가 이제 60인데도 청년보다도 더 큰 꿈을 꾸고 다시 뛸 수 있게끔 하는 것은요,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오늘 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 22년 정도 암웨이 때서부터 이렇게 쭉 수많은 책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갖다가 배웠지만, 오늘 얘기할 이 개성 플러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아주 큰 가르침이 됐고, 또 꼭 네트워크 마케팅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아가는데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부부관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직장의 또 동료 관계들, 사람을 이해하는 것, 또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의 어떤 타입에 따라서, 자식의 개성에 따라서도 교육을 시키는 부분들도 알게 되는
사실 진짜 국내 글로벌 A사 때 제가 딱 38대 시작했을 때 진짜 오로지 그냥 내 분야의 전공 분야밖에 몰랐던 전문직이었던 저에게 인간관계, 더 넓은 세상을 가르쳐줬던 것들이 아마 네트워커로서 자랑스럽게 지금 생각하는 것이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까 하우지크 박은미 사장님이 매출을 올리고 사업을 성공하는 하우를 갖다가 말씀하셨어요. 그게 베이스인데요. 결국 우리가 로얄 크라운 정도의 빅 성공을 하려면 이제 기본적인 것은 하되 조직을 깨먹지 말아야 돼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실수를 하는 것이 이제 순간순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선택들을 해요. 파트너와 스폰서 관계 속에서. 그런데 파트너에 대한 어떤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성을 이해 못하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저는 2만 명의 다이아몬드 조직을 잃은 적이 있어요. 말 한마디 그냥 져줘도 될 거를 그걸 박박 우겨가지고 어떻게 그날 아주 작사를 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석 달 후에 사라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개성 플러스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베이스로 성공하는 것들은 중요하지만 베이스에서 성공을 어느 정도 이루고 난 다음부터는 블루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 이상부터는 조직 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은 초보자들한테는 그렇게 개성 플러스 이게 3탄이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1편, 2편, 3편을 배우시면서 여러분들이 결국 그래도 로얄 크라운 정도에 가서 큰 조직을 갖고 적어도 월 1억 정도 받는 연금 소득자가 돼서 아름다운 노년과 아름다운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승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익혀야 될 중요한 덕목이라 이제 1편, 2편, 3편의 마지막 판 오늘 3편 맞춤형으로 후원 능력을 키우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벌써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지금 2달 전에 1편하고 2편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우리 신께서 참 희한하게 창조한 게 뭐냐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로 만들어놨어요. 하루에 5만 가지 잡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저께도 5만 가지 잡생각을 했어요. 그죠? 우린 끝없이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가지 잡생각을 다 기억을 갖다가 넣어놓으면요 머리가 터져요. 그래서 들은 것을 24시간이 지나면 약 60%를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서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요 90%를 삭제를 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나면요 배웠다는 사실만, 들었다라는 사실만 알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 또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나이가 들어가지고 또 내가 하나, 그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나 안 똑똑한 사람이나 다 까먹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습 차원에서 또 오늘 또 앞부분에서 다른 날들은 좀 이렇게 항상 시간 오는데 오늘은 또 한 15분 정도를 빨리 땡겨서들 끝내셔가지고 제가 마침 복습을 할 수 있게끔 하여튼 그래서 4가지 성격이 있다. 근데 그건 내가 누구냐 이게 먼저 나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그러니까 이제 이 DISC 이제 디스크 미국에는 학회가 있고요. 아주 전문 분야로 하고요. 이게 심리학적인 부분과 그다음 정신분석학 쪽의 그 칼융에 이런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MBTI의 그 기준이 바로 이 4가지입니다. 여기서 다시 4등분한 것이 4, 4, 16, 16개로 되어 있는 MBTI 적성 검사를 대기업에서들 쓴 게 벌써 국내에도 도입한 지 한 20몇 년 정도 했었고요. 제가 삼성에 다닐 때도 MBTI 그 분석 기법을 통해서 조직 관리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면 전공과 플러스 이 적성에 맞춰서 그 각 그 부서 배치를 갖다가 하는데 쓰는 거거든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 이론 뒤로 나오겠지만 젓가락으로 태어난 사람을 국 뜯는 일에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수저로 태어난 사람을 찝는 일에다가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산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과 맞춤형으로 내가 대응할 수 없으면요
젓가락으로 국 드는 실 시키면 열받아서 떠나요. 그잖아요. 생산성이 나나요? 젓가락으로 열심히 국 두면 결과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DIS로 나오는데, 이 D는 뭐냐? 강한 콜레릭.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강한 콜레릭. 그 다음에 I 타입은 인기 있는 생긴. 그 다음에 평화로운 S 플레그마틱. 완벽주의자 멜랑콜리. C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디스크라고 하는 게 허리 디스크 아니에요. 인터넷에 치면 디스크를 치면 어떻게 해요? 허리 통증 뭐 이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로 써야 돼. DISC 개성 성격 분석학 아니면 칼융의 심리 분석학 이렇게 치면 유튜브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영어가 되신 분들은 이제 자료들이 굉장히 영어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전 영어가 짧기 때문에 제가 그냥 책 읽은 거 개성 플러스와 디스크 또 예수님의 리더십 디스크로 활용하다 뭐 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중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타입들을 보면 요거 볼게요. 이 네 가지 타입에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D는 느낌표예요. 그 다음에 생긴틀은 별표예요. 이 형상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평화로운 이 플레그마틱은요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긴가민가 이래요. 뜻이 쉽게 해서 생각이 오락가락해요. 남의 말 이 말도 옳고 저 말도 옳다고 하는 황희정승과예요. 네 말도 옳아? 이쪽 가면 네 말도 옳아. 누가 옳은데 둘 다 옳아? 이러는 사람이야. 왜냐? 이 사람은 싸우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D타입은 그렇지 않거든요. 적과 아군을 확실히 구분합니다. D타입은요 너 내 의견에 동조해 하네? 안 해? 넌 새끼 적이야. 이게 부모들도 적이에요. 자기하고 의견 틀리면요 무조건 적이에요. 상사도 어떻게 해요? 나하고 의견 틀리면 적이에요. 그러니까 적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에요. D타입들이. 그래서 강한 전사형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생긴 타입은 반짝반짝 스타예요. 별. 누군가 주위에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파티를 하고 이런 걸 즐기길 좋아해요. 똑같은 어떤 차를 타더라도 어떻게 해요? 뚜껑 열린 그런 차를 타요. 그 다음에 어떻게? 선글라스도 이따만 거 큰 거 끼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스포츠카에 제주도의 해안가를 머플러 이렇게 날리면서 가요. 그게 머플러가 옆에 지나가는 차에다가 목에 탁 걸려 죽을지언정 폼을 잡는 그런 타입이에요. 폼생폼사예요. 멋지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평화주의자는요 어떻게 해요? 묻어내야 돼요. 모든 것이 두루두루. 그리고 너와 함께 같이 하는 걸 좋아해요. 고독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차를 사더라도 9인용 합승 차를 타요. 멜랑콜리 타입은요 완벽주의자예요. 제일 먼저 차를 고를 때 뭘 고를까요? 연비만 따져요. 연비. 그 다음에 어떻게? 가격, 가성비 이런 거 따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멜랑콜리는요 가성비를 따지지만 이 생기는요 가심비를 따져요. 따지는 게 틀려요. 가심비를 따진다니까요. 근데 D타입은요 얼마 벌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거야? 이걸 따져요. 플레그마틱은요 아무렇게나 살자. 우리 같이 살면 좋지 뭐. 꼭 성공해야 돼? 꼭 성공해야 할 필요가 뭐 있어? 난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이런 타입이에요. 이렇게 다 틀리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야, 너 멋지다 오늘. 이러면 D타입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당연하지 이 자식아. 이러는 거예요. 뭘 그거 가지고 그래. 난 멋있는 놈인데 원래. 그런데 생긴 타입은 정말 내가 오늘 멋져? 야, 오늘 드레스 내가 골란 거 잘 골랐니? 뭐 이렇게 따지는 사람 얼마나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플레그마틱 하면 내가 진짜 멋져 보였니? 의심하는 거예요. 응? 자기가 칭찬받는 게 어떻게? 그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저 완벽주의자 멜랑콜리 뭐라 하는지 알아요? 친구야, 너 나한테 너 칭찬하는 이유가 너 지금 뭐 돈 빌리려고 그러니? 이런 거 따져요. 물음표. 너 왜 그래? 너 이상하다 이게야. 왜 갑자기 너 나한테 친절하지? 너 의도가 뭐야? 이런 식으로 따져 묻는. 뭔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술 한잔 먹자고 할 때도 다 틀려요. D타입은 어떻게 해요? 야, 오늘 내가 쏜다. 따라와. 끝. 생기 타입은 오늘 그래 메뉴가 뭐야? 이 차는 뭐지? 이렇게 따져요. 왜? 즐겨야 되니까요. 플레그마틱들은 어떻게? 아무거나 먹자. 그래. 근데 멜랑콜이 뭐예요? 야, 요새 다이어트 중인데 요새 그런 정크 음식들은 오늘 빼. 이런 식으로 따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먹고 났어요. 회비가 나오면 회비 계산해가지고 n분질로 따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틀리단 말이죠, 사람들이. 웃기잖아요? 예. 학교에서 애들이 갑니다. 애들끼리 이제 피자집을 가요. 예. 피자집에 갔는데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내가 쏘겠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멜랑꼬리가 그러지 말고 먹은 양만큼 하자. 따져요. 이게 8쪽으로 쪼갭니다. 근데 4명이 한 사람이 안 먹겠대요. 그죠? 그러니까 멜랑꼬리는 한 개밖에 안 먹겠대. 그러니까 8분질만 계산하는 거야. 예? 그러면 생긴이 뭐라 그래요? 아야 쫀쫀하게 그런 거 따지잖아. 이렇게 또 싸워요.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이 싸우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둘이. 예. 왜? 안 맞거든요. 그거 따지잖아. 재수없잖아. 안 그래요? 생긴이 볼 때는 뭐 친구끼리 그걸 8분질로 나누고 지가 먹은 거 한쪽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따진단 말이에요. 심지어요 심각한 멜랑꼬리들은 이렇습니다. 가가지고 3명이 갔어요. 피자를 먹어요. 8쪽이 나왔어요. 어떻게 합리적으로 먹을까? 이거 따지는 애요. 야, 잘 보세요. 8쪽을 3명이 갔어요. 어떻게 나눠 먹어야 돼요? 방법 좀 얘기해 주세요. 그거 따진다니까? 이 먹는 것보다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나눠 먹을까 생각해. 예?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2쪽씩 먹는다. 그럼 6개가 없어지죠? 2쪽이 남는다. 3명이 2쪽 가지고 어떻게 한다? 어떻게 나눠 먹어요? 공평하게. 공평하게 나눠 먹어야 되는 거야. 어? 그럼 2쪽을 다시 반반씩 잘라서 3개를 먹는다. 그럼 또 반쪽짜리 또 하나가 또 남죠.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시 3분질로 칼질한다. 이렇게 나눠 먹기는 게 이런 것들이 더 합리적이고 자기가 어떻게 잘하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틀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성격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성격과 부성격이 합쳐서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 나면 멜랑꼬리가 만약에 10개다, 꼴레릭이 20개다, 나머지 이제 5개다 이렇게 하면 이분은 어떻게? 주성격은 꼴레릭, 부성격은 멜랑꼬리. 그러니까 완벽주의, 분석적인 강한 리더십을 가진 성향의 주도적 사람,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우리 캡틴, 그냥 저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멜랑꼬리가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테스트하면. 아마도. 그리고 부성격은 D예요. 굉장히 자기 중심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근데 이것이 비율에 따라 틀리지만 가끔 가다가 이게 섞여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타입들이요, 경영을 정확하게 아주 예측하고 계획적으로 또 어떻게 자기가 신념을 갖고 하고자 하는 것은 밀고 나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선천적인 리더예요. 사업가요. 정확한 사업가 리더형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타입들입니다. 멜랑꼬리 D 타입들. 그런데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DI 타입이 많아요. 특히 I 쪽이 좀 많죠.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구분이 되고요. 삼국지를 보게 되더라도 나와요. 관우는 D예요. 관훈장은 D야. 그죠? 생기는 장비예요. 유비는 프레그마틱이요. 제갈량은 멜랑콜이에요. 그래서 연속극을 보더라도 이런 4가지 타입을 갖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재밌어요. 아, 쟤 멜랑콜이네. 매사에 따졌었네. 야, 쟤는 그냥 막가파야. 야, 쟤는 생긴 형이네. 쟤는 플레그마틱이네. 이게 보여요. 그러면 다음이 예측이 됩니다. 저는 연속극을 보더라도 다른 말에 그 다음 말을 갖다 예측해서 많이 맞춰요. 왜? 그들이 주로 쓰는 말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내 파트너들이 4가지 타입으로 왔을 때 어느 쪽의 타입인지 따라서 맞춤형으로 예측도 하고 맞춰주는 거예요. 이제
됐죠? 복습.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D타입을 갖다가 주로 성격별로 유형을 물어보면요, D타입은 빨리 결정해요. 자기가 딱 촉이 왔다, 바로 결정하고 바로 행동하고 어떻게? 바로 스타를 칩니다. 주도적으로 쳐요. 그걸 당연히 생각해요. 스타만 치는 게 아니라 전 제품을 사요. 투자 마인드도 있고요, 사업으로 받아들입니다. 행동으로 바로 옮기고요, 도전을 받아들이고 결정을 빨리 내리고, 그 다음에 현 상태에 대한 의문도 제기를 하지만 그 문제점은요, 자기가 해결해 나가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문제점 때문에 어떻게 해요?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권위를 휘두르고 싶어서요, 직급 도전을 빨리 합니다. 결국 내가 가오가 서야 된다. 가오 때문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곤란한 일들이 나오면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요. 뭐 회사한테 묻지도 않아요. 그 웬만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생긴 타입, I 타입은 어떻게 해요? 사랑과 접촉을 좋아하고요, 좋은 인상을 남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이나 자기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좀 눈치를 좀 봐요. D 타입은요,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주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I 타입은 접촉을 좋아하고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요. 진짜 이거 투자를 쳐야 돼요? 어디까지 사야 돼요? 라파를 사야 되나요? 그러면 강하게 사서 빨리 합시다. 그럴까요? 효과를 그렇게 본다는 말씀이죠? 그럼 제가 질르죠. 뭐 카드 할부 200만 원까지는 되니까 이거 다. 근데 그 라파만 말고 또 100만 원 얼마나치 사야 돼요? 이렇게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D타입하고 I타입을 먼저 내 명단 50명, 100명 중에서 DI 타입을 먼저 4, 5명을 골라낸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빨리 내 주위에 DI 타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까 우리 박은미 사장님은 어느 타입일까요? I 타입이에요. 보지 않아도 알아요, 사람. 굉장히 재치 있고요, 동기부여를 스스로 만들어요. 분위기 메이커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재밌어요, 일단. 그래서 열정이 일어나고요, 사람들 만나는 걸 하는 걸 좋아합니다. 홈파티도 잘하고요, 주도적으로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도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어떻게? 그룹에 참여도 잘하고요. 근데 여기에 또 있다가 보면 문제점이 또 꽤 있는 타입이에요.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오락가락해요. 요게. 그리고 이제 아까 플레그마틱 타입은요, 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방식대로 자기가 참여하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공무원 타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직들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20년, 30년 합니다. 장인들이 많아요. 꾸준히 하기 때문에. 그래 한 자리에 오래 머물고요. 그래서 끈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다단계에서, 다른 네트워크에서는요, 이런 분들 성공 못해요. 근데 직급에서는 이런 분들이 성공해요. 붙어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 뭐 직급을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붙어 있는데 결국은 네트워크에서 성공하는 가장 큰 덕목은 끈기거든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10년 만에 성공하냐, 20년 만에 성공하냐, 그거는 본인의 결정인데, 이분들 타입은요, 10년 후에 성공해도 상관없어요. 직급까지 하면 왜 빨리 가요? 왜 스폰서님 왜 빨리 가야 되는데요? 전 천천히 갈게요. 주로 이렇게 해요. 제 페이스대로 갈게요. 이렇게 하는 타입이에요. 그 다음에 업무 수행에 오버되는 업무가 아니라 주어져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주면요, 아주 착실하게 완수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무리하게 주면요, 자빠져요.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무리하게 주면 안 돼요, 너무. 그러면 충성심이 있어요. 조직에 묻혀서 같이 활동하는 것, 팀 플레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협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타입들하고는 어떻게? 조인트 워크를 나가게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호일러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대신 머리 깎아줄 사람, 스폰서가 반드시 따라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안 해주면 이분들은 거의 머물러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말을 잘 들어요. 사람들 말을 경청하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경청할 수 있는 힘이 높은 직급에 갔을 때 유리하다는 거예요. 삼덕을 갖추는, 제일 빨리 삼덕 갖출 수 있는
문제 이런 스폰서 만나면 어떻게? 야단 맞을 일은 없어요. 그런데 D타입이나 A타입 스폰서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막 파트너들한테 질릅니다. 똑바로 못 하시겠어요? 직급도 안 가고 이렇게 그냥 빌빌대면 되시겠어요? 막 이렇게 쫑고 주거든요. 그럼 뒤져버려요. 그래서 뒤질랜드 가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흥분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뭐랄까 분위기로 이렇게 중재적 역할 잘해요. 싸우면 어떻게? 야, 싸우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멜랑콜리 타입이요 네트워크에서는 제일 맞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회사 이 직후는요 멜랑콜리 타입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라 이 멜랑콜리도 맞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 원칙을 중시하고요, 배팅을 못하게 하고요, 정확하게 어떤 수당을 지급하고요, 조직 간의 원칙을 지키고 온라인 인터넷 판매 절대 못하게 하고요, 이런 것들이 하기 때문에 이 멜랑콜리 타입한테는 다른 네트워크에 가면 너무나 모순점이 많아요. 모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버티질 못합니다. 멜랑콜리들이 자꾸 뭐라고 얘기하면 부정적이라고 비비를 한다고 스폰서들이 쫑콜 주거든요. 그럼 떠나요. 자기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요 절대 머무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멜랑콜리 타입이요 자기가 분석한 대로 진짜 우리 직후분요 그럴 요소가 많아요. 서정훈 대표의 그런 가치지향적인 것, 그 다음에 백인의 어떤 그런 돼 있는 것, 비급 인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가치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칙을 지키는 거라든지, 이런 반듯한 것들이 확실히 든 사람들은요 다른 데서는 비비브라는 불만자가 되지만 직급에서는 이분들이요 적극 옹호하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신념을 갖고 이뤄내는 그런 자기 자신의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고 분석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K 같은 거 이런 것들의 어떤 책자 통해서 이제 잘 분석되어 있으면 그거 가지고도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데이터를 근거로 믿고 데이터를 근거로 사업 설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 조건이 완벽하기 때문에 직급에서는 이런 분들도 성공할 수 있다. 불만사항 가질 게 별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대인관계에서 다소 소극적이에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거나 이렇게 자기가 좋아도 이렇게 하는 타입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분은 또 그런 분대로의 어떤 사업 전달하는 방법을 따로 배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기가 주위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요 잘 정리해서 데이터 같은 책을 주는 거예요. 대신 에드팩이라고 그러죠. 에드팩을 활용해서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걸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확성을 추구하고 어떻게 해요? 너무 정확하고 완벽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조금 남들이 볼 때는 비판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항상 문제를 제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모르고 넘어가는 그것이 진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요 문제가 많은데도 그것을 개선하지 않고 야 됐어 참아 넘어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나도 참고 넘어왔어. 이런 식으로 뭉갤 게 많아요. 다른 데는. 근데 직급은 제가 1년 반 동안 하면서 블루 다이아몬드까지 오면서 지금 레드 다이아몬드 바로 눈앞에 있으며 연말에 로얄 크라운까지 가는 그런 구도가 거의 짜여져 있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허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네트워크나 다른 다단계 회사는요 좋은 점도 많지만 운동장에 허들이 너무 많아요. 400m 한 바퀴 돌면 된대. 그런데 허들이 너무 많아. 허들도 많고 함정도 많고 다 거기서 빠져서 넘어져서 뒤질랜드로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 세계 어떻게 해요? 수천 개 회사 중에 허들을 유일하게 다 없앤 그런 직급이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했고 이 직급을 저는 평생 할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저도 멜랑콜리 타입이라 완벽하게 분석하고 멜랑콜리면서 저는 D타입이에요. 멜랑콜리 10개 그 다음에 어떻게 D타입 25개 35개가 어떻게 CD형과예요. 저는 생긴이 3개인가 4개인가 그러고 이 플래그마틱이 1이었어요. 1 개.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일 중심인 사람이에요. 일 중심, 과업 중심 이런 사람들이. 서정훈 대표도 과업 중심인 사람이에요. 아마 분포가 D보다는 C가 더 많죠. 저랑 조금 부분이. 그러니까 같은 부분도 굉장히 많고 일부 다른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쪽은 아니다. 그리고 생각은 근데 사랑 중심이에요. 가슴이 따뜻해요. 그런데 어떻게? 의사결정할 때 과업 중심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쪽 I타입과 S는 어떤 의사결정할 때 사람 지향적으로 정중심으로 의사결정한다. 서로 사고 쳤어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보증을 갖다가 쓰래요. D타입은요. 그죠? S타입은 담보를 가져오래요. 그런데 이쪽에 I타입하고 S는 그러니 너 그렇게 어려워. 어머니가 힘드시다고. 알았다. 내가 있는데 요거 뭐 별건 아니지만 한 500만 원 너가 할 테니까 너 나중에 잘 되면 갚아줘? 하고 줘요. 아무것도 없이 차용증 없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뜯기고 나면 아이고 막 원망하는 타입이에요. 요 특히 I 타입들이요 보증 잘 서가지고 뜯깁니다. 그런 타입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면 사기를 잘 칠 수 있어요. 사기가 잘 넘어가는 제일 잘 넘어가는 타입이 어떻게? I 타입이에요. 박은미 사장님도 그런 걸 조심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가 좋은 말해서 띄우면 어떻게? 홀라당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안 쓰고 그냥 달라고 해도 줘요. 마음이 따뜻하니까. 근데 뭐 남편인 원 사장님은 이쪽 가니까 조금 보완이 될 것 같아요.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의사결정이 빠르면서 과업 중심으로 하는 사람 D, 그 다음에 사람 중심으로 하는, 그 다음에 외향적인 사람, 의사결정 빠른 사람 I.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의사결정 빠르고 외향적이고 설득력 있는 DI 타입을 내가 먼저 내 명단에서 우선 한 7명 정도에서 10명을 먼저 골라내고 나머지는 뭐요? 소비자로 일단 만든 다음에 차분차분히 팔로우 스루를 하는 겁니다. 팔로우업을 이 두 사람을 하고요. 팔로우업을 두 사람은 그죠? 두세 사람을 빨리 찾는 거예요, 리더를. 그리고 나머지 명단을 다 가입시키면서 차근차근히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은 내 네트워크에 스폰서가 될 수도 있고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섞여 갑니다. 이럴 때 휴먼 터치하는 네트워크 사업에서 파트너를 도와야, 파트너를 성공해야 내가 성공하는 사업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할게요. 적자 생존. 네트워크 사업은 성공하려면 적자 생존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조금 스폰서 입장에서 파트너한테 좀 적자를 본다라는 마음. 쉽게 해서 지고 이기는 사업이다. 져줘야 돼요. 제가 이것을 배우게 됐던 것이 바로 제가 꼭 이기려고 하는 D타입이어서 사람들을 이겨봤더니 결국은 조직은 떠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아, 지고 이기는 법을 좀 배웠으면 제가 아마 계속 애땡땡을 했겠죠. 아니, 암땡땡을 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 교육 사업이면서 동시에 후원하는 후원 사업인데 우리가 후원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사랑, 봉사, 희생, 배려 정신이 없으면 안 되고 이게 왜 필요하냐? 나의 성공보다는 파트너 성공을 우선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의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결국은 이걸 인용한다면 너를 알고 나를 알면 어떻게? 100점 불태하듯이 내가 파트너를 알고 나도 알고 그 다음에 내 스폰서도 알면 어떻게 해요?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깨질 일이 없다. 그래서 큰 조직을 머물게 할 수 있는 힘을 이런 지혜로운 것들을 개성 플러스를 통해서 배우게 되면 좋을 것 같다. 그럼 후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원칙을 3가지로 정해봤어요. 후원의 원칙을. 두 줄 바이너리 특히 마케팅에서. 그래서 첫 번째 뭐냐? 무조건 지고 이기는 법. 내 파트너와 어떤 그 종교관이 달라도 정치관이 달라도 또 내가 생각하는 게 좀 달라도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져주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습니다. 시스템대로 따라 하시면 따라 안 하면 죽습니다. 저는 시스템 안 따르는 사람은 무조건 후원 안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다 떠나가더라고요.
지금 당장 좀 못하더라도요. 어떻게? 아침 조회 한번 오시죠. 예. 일단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게끔. 응? 그게 힘들면 물건부터 그럼 쓰시는 소비자부터 되시죠. 그렇게 하나하나를 이해해주고 10인 10색을 맞춤형으로 성격별로 하는 법을 22년 정도 했더니 이제는 조금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을 안 깨먹고 있어요. 차곡차곡 쌓아서 어떻게 해요? 지금 1년 어떻게 보면 반 정도 지났는데 드디어 제 조직이 25,000명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가속도를 붙여서 이런 부분을 배워서 서로 어떻게 조직을 깨먹지 않고 내가 가슴속에 품고 그죠? 사랑으로 배려하면서 후원하는 것들의 문화가 이루어진다면 점점 큰 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가치관을 먼저 인정하자. 그 가치관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삶의 가치관도 있고요. 종교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관도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는요. 정치나 종교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대중적인 어떤 부분에 개인의 신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것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후원하는 때 하다 보면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할 때 원칙도 개인적인 개인사를 상담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개인적인 상담을 합니다. 술 한잔 먹으면서 내가 이해한다고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다 우리는 어른입니다. 그죠? 자기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관심사에서 질문하는 질문형 인간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요즘 어떠십니까? 어떻게 후원하는 데는 괜찮으세요? 라고 하는 질문형으로 바뀌어야 된다. 내 타입이. 또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면 눈 감으시고요. 어떻게? 장점만 보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이거는 꼭 파트너만이 아니라 파트너도 스폰서한테 똑같습니다. 스폰서도요 이상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할 대상이 아니에요. 같이 살 대상 아니거든요. 근데 막 이상형을 찾아요. 말도 잘해야 되고 후원도 잘해야 되고 포인트도 내려줘야 되고 사람도 달아줘야 되고 막 사업 설명도 다 해주고 그런 거 바라지 마십시오. 저 여태까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정찬호 스폰서한테 어떻게 저보고 하자고 해가지고 꼬셔놓고 한 명도 소비자 한 명 안 달아줬어요. 그래도 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소중한 직급의 가치를 갖다가 전해줬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뻔한 거를 어떻게 이제 말년에 진짜를 만났잖아요. 진짜를 알아보게 해준 그 자체가 고마운 거지. 사람 안 내려주고 뭐 한다고 그걸 가지고 시비 거는 파트너 있다. 그런 파트너는 부채 파트너입니다. 자산 파트너가 아니에요. 부채 파트너는 구조조절 하시면 됩니다. 그냥 놔두시면 죽어요. 그래서 이 조직 분위기에 서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비비브를 인정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사사건건 문제 일으키는 걸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개인적 단점을 보완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사람마다 자기가 자기 비치는 모습이 달라요. 고양이가 자기는 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 속에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로 우리는 네트워크는 후원하는 일입니다. 후원 사업입니다. 나누는 사업이에요. 어떤 결과를 공유하는 공유 시스템이에요. 공유 시스템이기 때문에 1% 양보하고 어떻게 해요? 나누는 것들을 우선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모범이 보는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배워야 됩니다. 밑에 있는 파트너의 발을 닦아줄 수 있어야 돼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마음 내려놓고, 그죠? 우리 서정훈 대표님처럼 본인의 이익을 내려놓고 섬기고 이렇게 진짜 저희들을 하는 이런 문화가 전 세계 어디 있습니까? 어느 CEO가 그렇게 합니까? CEO인데도 어떻게 해요? 때로는 스폰서처럼 후원합니다. 감동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걸 받아서 내가 내 이익을, 내 어떤 돈에, 내 수당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내 파트너의 이익을 향해서 많이도 아니고 1%만 양보하는, 그러게 하다 보면 파트너의 마음을 얻는, 내가 물질적으로는 1% 양보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반복하다면 신뢰가 형성돼서 그 신뢰를 통해서 저축이 돼서 감정계좌에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파트너의 마음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자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로 균형의 법칙입니다. 이 두 줄의
마케팅에서 돈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두 줄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모두가 두 줄 다 한다라는 이것이 복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줄 다 어떻게 아낌없이 후원을 해야 돼요. 소실적 대실적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진짜 헌신적으로 아기 철학, 아기를 키우는 것, 젖소 철학이 아닙니다. 왜 젖소를 키웁니까? 우유를 갖다가 보상받기 위해서 키우죠. 그런 젖소 철학이 아니라 내가 내 파트너를 어떻게 해요?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사랑으로서 그냥 키우는 겁니다. 양쪽을 다. 대시적은 뭐 하니까 안 하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전사에서는 대시적이 프레시아웃 되는 바람에 사실 그거 아무리 교육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프레시아웃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말을 갖다 했습니다. 대실적은 적금 라인. 그래, 적금 통장 한 3년짜리 들어놓은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소실적은 출금 라인. 그러니까 어떻게? 적금 언젠가 한 방에 타요. 그 마음으로 저도 했거든요. 네. 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바뀌게 됩니다. 대시적, 소실적.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8개월 동안은요, 어떻게 해요? 한쪽이 대시적이었어요. 계속 쌓였습니다. 그리고 9개월 동안 4억 포인트가 쌓였어요. 근데 어떻게? 9개월째 베트남이 터졌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어떻게 해요? 다 찾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지금 대시적이 이제 돼서 지금 다시 또 어떻게 해요? 8개월이 지났습니다. 22억이 쌓였어요. 요번에 어떻게 해요? 중국 오픈할 때 다 찾아먹을 겁니다. 양쪽을 다 후원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예? 로스가 없다. 이렇게 프레시아웃 제도 하나가, 그죠? 그것을 갖다가 안 하고 누적하는 2월 제도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자로 만들 수 있고 갈등의 구조에서 협력의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 이걸 다 이해를 하셔서 초장부터 기왕이면 세븐코어를 만드셔야 됩니다. 좌측에 3명, 3명, 내 명단에 그룹핑해서 3명, 3명을 잘 배치를 해야 돼요. 내가 처음부터.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쪽인 스폰서가 해주는 거니까 내려가는 거 보고 하겠다. 그런 분들은요, 일찌감치 자르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런 생각이 복제되면. 오로지 두 줄 다 한다. 우리가 스스로 모두 어느 위치에 간에 두 줄 다 한다라는 그런 것들, 이 후원의 원칙을 하면서 대소시적 상관없이 후원하는 그런 문화. 그래도 불통을 합니다. 왜 불통을 하냐고요? 저는 원칙을 잘 지켜도요, 불통하는 원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잔해운해에 대한 것들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들어서 복합적으로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뇌는 성격도 있지만요, 뇌 기능 자체가 신이 잔해가 발달한 사람, 운해가 발달한 사람 태아 때 어떻게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에 뇌 발달이 좌측으로 발달되느냐 우측으로 발달되느냐 엄마의 선택에 따라서 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그래서 숟가락은 뜨는 일을 잘하고 젓가락은 짚는 일을 잘하는 그런 부분에 마침 지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뇌에 따라서 틀려요. 구조에 따라서. 신이 준 나만의 재능도 틀리고요. 적성에 맞게끔 공부하고 또 적성에 맞게끔 활동하면요, 속도가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 내 파트너가 어떤 두뇌형인지 뭔지 알고 좀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는 맞춤형 후원하는데요, 바로 뇌 지도를 알아야 됩니다. 뇌에는요, 전두엽과 후두엽이 있고요,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좌측에 뒤에 후두가 발달된 좌뇌 후두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앞에 전뇌가 발달되면서 우뇌가 발달된 사람은 우뇌 어떻게? 전뇌형이요. 전혀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자식도 셋을 낳았는데요, 이렇게 지금 따로따로 돼 있는 애가 맨날 충돌해요. 왜? 생각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좌뇌가 좀 이렇게 딸리는 애들은요, 언어 능력이 떨어져요. 맞춤법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수학을 갖다가 디테일하게 풀어가는 것이 힘들고요. 예. 면역력이 좀 낮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디테일에 약해요. 근데 우뇌가 또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뇌 작동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요, 충동적이고 그 다음에 산만하고 공간지각 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면역 같은 것도 과잉 반응하는 어떤 부분들이 나옵니다. 요건 자세하게 들어가긴 뭐하고요. 그냥 요거 한번 볼게요. 오늘 크게. 자,
발끝이 중심으로서 시계 방향으로 도시는 분. 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시는 분. 자, 저기 발끝에 요 맨 끝에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요 발끝. 요 끝이 아니라 발끝 중심. 그러면 보자마자 아마 반대로 돌 겁니다. 또 반대로 안 돌아가시는 분. 계속 난 시계 방향으로 돈다. 어찌됐든 난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돈다. 나 시계 방향으로 반대로 돈다. 바로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알 수는 없지만 다 이렇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도 내가 잔해를 쓸 때와 운해를 쓸 때 보이는 게 바뀐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학교에서 운해로 이걸 착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도는 사람이 운해가 조금 발달된 사람이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사람은 좌뇌가 더 발달된 사람을 하는데 이제 테스트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좌뇌가 발달한 사람, 우뇌가 발달한 사람의 극단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바로 극좌형, 좌뇌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성의 뇌만 있고 감성의 뇌가 없는 분. 그걸 아리키메데스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수학적 수리 논리나 이성의 뇌가 없고요. 감성의 뇌가 풍부한 극우형이 있어요. 그걸 피카소과라고 그래요. 거기에 어떻게 좌뇌와 우뇌가 둘 다 좌뇌 우뇌가 둘 다 복합적으로 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과가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좌뇌가 발달된 사람은요, 좌뇌가 발달된 사람은 이성적 판단을 갖다가 주로 해요. 우뇌가 발달된 사람은 감성과 통합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숲을 갖다가 좌뇌는 보고요, 우뇌는요 어떻게? 숲보다 나무를 보고요, 우뇌들은 나무보다는 전체 숲을 봐요. 전체를 봐요, 분위기를. 그리고 좌뇌들은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수리 분석적이에요. 아까 멜랑콜리 타입들요. 그 다음에 추리 능력이 높고요, 순차적 사고를 해요. 그래서 단계별로 갑니다. 심부름을 시켜도요 차곡차곡 적어주지 않으면 얘한테는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우뇌한테 이게 차근차근히 한 가지씩 시키다가 복합적으로 시켜도 얘는 해냅니다. 해내긴 해내는데 뒤죽박죽 해내요. 문제는 그래도 해내요. 그러니까 다르더라고요. 책을 줘도요 정독을 합니다. 글을 하나하나 읽고 나가요. 그런데 우뇌들은요 타이틀만 봅니다. 타이틀만 보고 다 알았다고 하는 애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요 좌뇌형들은 95점을 맞고도 나 못 본 것 같아 이렇게 하는데요, 우뇌형들은요 너 시험 본 거 어떻게 해야 되니? 돌아오면 엄마 나 다 맞았어 그래. 근데 딱 보면요 85점이에요. 자기 깐에 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틀립니다. 그리고 좌뇌는요 청각형, 조용한 걸 좋아하고요, 어떻게? 우뇌형은 시각이에요. 시각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아침 조회를 하더라도요 좌뇌들은요 꼼꼼히 들어요. 근데 우뇌들은요 산만해요. 못 들어요. 켜놓고요 딴짓해요. 설거지하고 딴짓한다니까요. 희한하죠.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후원할 거냐 이거요. 아까 얘기대로 사람마다 거기에 맞춰서 일을 갖다가 하고 그 사람들이 환경에 따라서 조성되는 환경이 원하는 것이 틀리다라는 겁니다. D타입들은요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면서 스스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타입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이분들을 자기가 하겠다라는,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걸 막으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스폰서라고 해서 스폰서 무시하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완전히 디즈니랜드로 가버리는 거예요. 딴 데로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사교형들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영향을 미치면서 또 환경을 조성해요. 환경을 조성하는 타입이야. 분위기를 만드는 타입이야. 막 주도를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환경을 만드는 타입은 아니고 조성합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막 이렇게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자 이런 걸 좋아해요. 환경을.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나서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나대지 말라고 하면 어떨까요? 죽이는 거예요. 예,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표현이 자유로운 환경이 I타입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민주적인 관계가 맺는 환경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통제나 세세한 것로부터 자유롭게끔 해줘야 된다. 그죠? 대신 여한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좀 잘 해줘야 돼요. 크로스라인 하는 것들 큰일 납니다. I타입들 싹 쏠려서 또 뒤져요. 이런 걸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형은 뭐냐? 과업을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팀을 짜줘야 돼요. 과제를 주더라도 혼자 주면 안 되고요. 함께 하는 걸 주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C타입, 신중형은요, 업무 품질과 정확도를 높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요, 차트를 만들거나 어떤 좀 디테일하게 가령 CK의 특허권을 갖다가 어디 있냐 그런 거 찾는 일들을 시키면 잘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는 타입들입니다. 정확한 걸 원하고요, 전문성인 걸 원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항상 내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얘기할 때 차근차근히 어떻게 근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이게 또. 자, 이제 D타입들은요, 내가 나를 극복하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D타입은 정리하자면 장점이 있죠. 크게 5가지 장점, 단점 5가지 볼게요. 자, 콜레릭 타입은요, D타입은 결단력이 있어요. 리더십이 강하고 승부욕이 강하고 책임감이 있고 못 먹어도 고해요. 일단 직급 가고 보자. 질러놓고 보자. 뒷일은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하는 타입이에요. 그죠?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단점, 동전의 양념처럼 단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단점은 뭐예요? 남한테 독선적으로 비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혈질이고요. 상처를 주고요. 상처를 주는 것도 몰라요. 자기는 그냥 쉽게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눈치를 안 봐요. 자기가 옳으니까 무조건 나를 믿고 따라와. 이렇게 갑니다. 이분들한테 스스로 개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독선적이다라고 보일 수 있다라는 걸 어떻게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어떤 의사결정할 때 내가 독선적이구나 라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5번 듣고 한 번 말하는 거. 좀 참아내는 거. 제가 그래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22년 전에 제 스스로에게 원칙을 좀 정해놓고 한 게 있습니다. 3인 3사 1행. 3번 참고 3번 생각하고 한 번 행동하자. 너무 내가 쉽게 판단하고 그냥 질러대니까 그리고 그거 질른 거에 맞아 뒤져버려. 3년 동안 키웠던 무릎이 가버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다 끌고. 왜? 나를 역적으로 만드는 거야. 나쁜 놈으로 만들고 가더라 이거지. 그런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된다. 들어줘야 된다. D타입들은 어떻게 돼요? 듣는 연습, 경청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다혈질이기 때문에 흥분하고 열이 났다. 걸으세요. 걸어. 그 상황을 벗어나야 돼. 걸어. 그 시켜야 돼. 그리고 남한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 아까 3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에 인색한데 칭찬 좀 자주 하자. 그리고 남의 눈치를 안 보는데 눈치 좀 보시라는 거예요. 눈빛을 주변에 보시라는 거예요. 눈과 마주쳐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했는데 좀 썰렁하다. 그럼 어떻게? 주워 담아야 돼.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내가 실수해놓고도 나는 사과하는 법이 없어. 갈려면 가. 그렇게 가버리더라고. 누구 손해요? 자, 무조건 나를 믿는다. 교만입니다. 이 교만한다라는 단어를 제 인생에서 없애는데 22년 그 수십억에 걸려서 제가 파산 후에 배웠어요. 나를 버리는 작업 좀 하시도록 하고요. 생긴 타입은요 마찬가지로 조직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정도 많고 감정이 뒤끝이 없어요. 이 I 타입들이 얘기하는 거 나 뒤끝 없다 해놓고 막 질러요. 그 다음에 솔선수범하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변화에 적응도 잘하는데 단점은 말이 많고 단점이 없다고 공주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그리고 계획을 잘 안 세워요. 세우는데 또 안 지켜요.
시간 약속이 좀 해요. 그리고 변덕스러워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스스로. 자기도 알아. 내가 왜 그런지 내가 미워. 근데 어떻게? 그렇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제 개선 사항을 말해야 한다. 말수를 좀 줄이자. 그룹 미팅 할 때 어떻게? 말수를 줄이고 중간에 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끼어들지. 틀린 얘기하면 또 딱 얘기를 해요. 또 역지사지. 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보다 행동이 먼저다. 행동이 막 앞서. 또 이렇게. 자, C타입은요, 그래서 평화주의자예요. 남의 말을 잘 들어요. 상대를 배려하고 인내심이 강해요. 긍정적이에요. 근데 단점은요, 표현력이 약해요. 뭔 생각을 하는지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깝깝해 죽겠는 거야. 그죠? 예? 나서지 않는다는 건 자신감이 결여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정에 약하고 추진력이 부족하고 목표의식이 좀 떨어지고 유머 감각도 좀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 이야기, 또 파트너 얘기, 스폰서 얘기를 잘 듣고 정보를 자꾸 파악하려고 하고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자꾸 내세우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꾸 어떻게 해요? 거울을 보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왜 못해? Why not me? 이런 말들을 많이 뱉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과 사를 구분하시고 너무 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시고요. 유머 감각도 좀 해서 유머집도 하나 읽어서 일부러 좀 배우세요. 생긴가 많이 좀 다니세요. 어울리세요. 예. 그리고 끝까지 일을 추진하는 거, 이런 건 장점이니까요. 마지막으로 C타입이에요. 멜랑콜리 타입은 약속을 정확하게 잘 지켜요. 책임감도 강하고 준비도 철저해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독서적이고 사색적이에요. 음악도 진짜 클래식이나 듣고 예의가 바르고 남이 싫어하는 일을 절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요를 할 수가 없고 직급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분석해서 따져요. 단점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비판적이고 속으로 좀 오만해요.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해요. 표현은 안 하지만 내성적이지만 결단력이 부족하고 잘 참지만 정도하지 않으면 또 순간 폭발해요.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개선 사항은 어떻게 해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완벽이 없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가 완벽함이 없습니다. 서로 조금 부족한 거는 넘어갈 걸 넘어가자 이거예요. 상대방이 좀 틀린 소리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헛소리 한 것 같더라도 가치관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요? 깊게 생각하지 말고 좀 행동으로 옮기고 남들 인정하고 너그러운 마음 갖는 것.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참지 말라. 순간순간 의견을 내고 하라. 이런 어떤 자기 사명서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실습 때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직업도 사거형, 신중형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우리는 네트워커가 됐습니다. 이게 제가 그 아이들들 했을 때 그 하는데 우리 아까 콜레릭형 타입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기 멜랑콜리 콜레릭,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츠시타 고노스케, 그 다음에 로봇 연구원, 시스템 관리자, 이게 서정훈 대표 딱 나와 있는 아주 전형적인 부분인데 이런 분 너무 체계적이고 좋은 회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성격을 넘어서 마지막으로 내 파트너가 모자란 것들, 내 스폰서가 모자란 것들을 눈이 없으면 그죠? 눈이 돼주고 안진뱅이하고 어떻게 해요? 장님이 같이 조합되니까 안진뱅이는 눈이 없잖아요. 아니, 방향이 눈이 있잖아요. 그죠? 이 절름발이를 안고 장님이 없고, 그죠? 같이 가면 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부족된 거 있다 하더라도 다소 아직 직급이 5년 차밖에 6년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어린애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그러나 이것이 컸을 때는 세계 최강의 20년 후에는 삼성을 뛰어넘는 유통의 제1의 기업에 여러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자그마한 문제에 좌절하지 마시고 인간관계의 승리자가 돼서 팀워크로 여러분들이 모두 직구퍼 정상에서 만나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성 플러스 3탄 완성편 마지막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내 성격 타입에 따라서 파트너들을 후원해야 성공 가능성이 있다. D타입, I타입, S타입, C타입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이신가요? 네, 각각 타입별로 재미나게 풀어주시고 명품 강의해주신 우리 문호성 블루 다이아몬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1년 5월 24일 월요 직구포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